과일의 온도차. 채팅방에 질문을 던져주셨더라고요. 산이 저 사실 그 페미니스트에 대한 그 음악을 본인이 다시 재해석하실 때 이 사건이 이렇게 종료되었다라고 봤는데 얼마 전에 또 큰 사건이 있었죠. 혹시 두 분 중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그 지난주에 제리 케이님이 저희 영혼의 로스에 마침 나오셨어요. 네. 사실 그 사건 때문에 저희가 섭외를 한 건 아닌데 뭐 될 사람은 된다고. 제리 케이님이 나오셔서 이제 뭐 그 당시 뭐 그 이제 어떻게 사건이 이어졌는지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그 페미니스트라는 곡이 나왔을 때 가사가 너무 저급하잖아요. 사실 정말 어떤 댓글 모음 같은 정말 쓰레기 같은 댓글 모음 같은 그런 거를 어휴 용기 있다 이러고 곡을 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리 케이님이 디스곡을 발표했고 그래서 이제 슬링님도 같이 이제 디스곡을 발표를 했죠. 또 산이 씨가 또 참지 못하고 뭐 6.9cm 뭐 이렇게 해서 좀 자승자박으로 이제 자기 이제 검색어에 산이 6.9cm가 뜨도록 스스로 이렇게 만드는 네 잘했다. 근데 그거를 쓰고 나서 이제 슬링님이 이제 디스곡이 또 다시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 된 팬이 오빠 정말 실망이다. 이거를 듣고 오빠 또 못 읽으니까 너무 놀란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실은 그게 아니다. 이건 뭐 메타적이고 이 가사는 하면서 이제 구구절절 이제 막 해명을 막 이제 달았죠. 근데 그 제리 케이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저는 이게 완전 어떻게 래퍼가 자기 가사에 이렇게 주석을 달듯이 이런 걸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근데 미국에서는 워낙 은유적인 표현을 많이 쓰니까 그런 걸 실제로 하기도 한대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한 건 사리 씨의 가사는 전혀 은유적인 가사가 아니잖아요. 뒤에 뜻이 숨어있을 거예요. 뭐 이런 가사 아니잖아요. 메타적이지도 않아요. 전혀. 네. 근데 어찌됐든 만약에 자신이 그 해명한 것이 진짜였다면 디스곡을 내지 말았어야 했고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콘서트에서 또 난리 치셨잖아요. 마침 또 그 영혼의 로스 올라온 날. 아유 잘한다. 정말 메갈 워마드를 완전히 저격을 해서 너네 정신병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또 놀랐던 게 그 콘서트에서 제가 싫으세요 했는데 다 같이 네!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저 남자 래퍼가 그리고 좀 인기가 있는 래퍼잖아요. 저 래퍼가 여성 혐오를 하네? 싫어! 라고 되게 다수가 말할 수 있는 지금 이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게 너무 그냥 기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새벽이었나요? 네, 옥냉농이라고 또 곡을 또 하나 냈어요. 예, 뭐 몰려오는 소리 쿵쾅쿵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또 냈더라고요. 그 참 추하다. 네. 이걸 막 보면서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성 혐오를 예술이나 철학으로 포장해서 팔 수 있는 시대는 끝나고 있다. 여성 혐오 시장 레드오션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넘어오실 곳은 블루오션으로서의 페미니즘 시장이다. 이런 생각을 좀 혼자 해보긴 했는데 저한테 정말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오늘 이제 한 기사를 봤는데 기사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그 산이가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뭐 이건 정신병 어쩌고 하고 내려왔던 그 콘서트의 티켓을 누가 구매했는가를 봤을 때 90% 정도가 여성들이고 제목은 이랬어요. 티켓은 대체로 여성이 구매, 남성들은 댓글로 뭐 저는 산이 씨가 그 뭐랄까요 재해석하는 인스타 글을 올리셨을 때 더 언급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든 실수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반성하는 그 태도로 그걸 재해석해서 자기가 뭐 변명하듯 올리셨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영상을 보고 어쨌든 그 콘서트에 계신 분들이 40대가 아닐 거잖아요. 분명히 어린 10대, 20대의 그 특히나 여성이라고 하니까 그 여성 연령층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그분들 그 수천 명을 모아놓고 마이크를 가지고 그렇게 뭐 워딩을 정확히 하자면 너네 정신병이라고 하는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자기가 이게 정신병이라고 생각하고 이 페미니스트들은 정말 메갈이고 일베야라고 생각해야 그 발언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비단 산이만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요새 고등학생 친구들을 자주 만납니다. 고등학교에 강연을 가잖아요. 그러면 여성 여학생들이 많이 오는 타이밍이 있고 한 절반이 올 때가 있어요.
남성이 절반이 될 때 남학생들이 거의 질문을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게 메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워마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들이 낙태를 하게 되면 우리 태어날 생명들이 나오지 못하게 되는데 이걸 너무 여성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여성들이 지금 페미니즘이 남성 혐오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다 봤냐라고 물어보면 유튜브에서 봤대요. 해화역 같은 거 막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시위 보여주고 막 잘못된 정보들을 공유하고 이런 걸 너무 많이 그 청소년들이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 가짜뉴스 만드는 기독교 우파에서는 그런 식의 이제 성소유자 혐오나 여성 혐오 같은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온라인 사역자라고 부르고 청년 온라인 사역자를 키워내기 위한 예산을 국정원에 40억 넘게 신청을 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한겨레 기사에서 밝혀졌었죠. 실제로 돈이 가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런 프로젝트 안에서 아까 맨님 얘기하신 것처럼 청년층에서 그런 식의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도 약간 온라인 사역자라는 표현이 이상하고 온라인 정화 사업을 되게 열심히 해야겠다 컨텐츠 많이 만들어서 유튜브도 많이 만들고 산희 씨를 중심으로 한 사건에서 우리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공론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양한 콘텐츠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의견으로까지 나왔는데 고민되는 지점이 이거예요. 항상 자극적인 용어를 쓰는 콘텐츠들이 더 재밌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저희 벽보 붙이고 나서 제 남동생이 어린 양입니다. 아직 고3이고요. 세상을 이렇게 순수하게 보는 친구인데요. 제 벽보를 보고 나서 거기 페미니스트라고 써 있으니까 어느 날 저한테 들고 오더라고요. 선거 유세 기간 중에. 제 남동생이 말투가 이래요. 누나, 내가 나무위키를 봤는데 한국의 페미니즘은 오염된 페미니즘이래. 동생아 그걸 어디서 봤냐? 나무위키랑 유튜버 그걸 이렇게 다 보여주더라고요. 나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손쉽게 이렇게 보게 되고 또 자극적이니까 또 다른 컨텐츠를 보게 되고 하는 걸 보면서 더 자극적인 페미니즘 컨텐츠들이 그 중요한 사건 중에 또 하나가 최근에 이수혁 폭행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도 써져 있는데 그 관련한 사건들을 어떻게 보셨어요? 의견들이 어떠십니까? 궁금해요. 사실 여쭤보진 않았었는데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고 사건을 해석하는 그 시선들, 그다음 기사도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이게 어떤 남성 측에서 쓴 기사들도 굉장히 많고 여성 측에서 쓴 기사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적은 수로 소비됐었는데 희장쌤 같은 경우에는 관련 사건, 해당 사건을 어떻게 보셨어요? 계속 생각하는 건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 남성 여러 명이 여성이 머리가 찢어질 때까지 뭐 계단에서 밀었건 때렸건 간에 그런 이제 폭행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페미니스트냐 아니냐 메갈이냐 아니냐의 논란으로 계속 갈 수 있는지가 욕설을 욕설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로 갈 수 있는지가 잘 약간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그랬을 때 이제 제가 고민하게 됐던 점은 그런 지점이었는데 이 여성들이 욕설로 너 게이냐 때려봐 했다라는 게 트리거가 됐다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도대체 왜 게이라고 한 너 게이냐가 욕설로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남성들은 왜 거기에 그렇게 버튼이 눌려서 머리가 찢어지는 어떤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었는지 이런 점들을 계속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저는 자꾸 이제 온라인 사이에서 이제 남자들이 맞을 짓을 했겠지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맞을 짓을 했으면 맞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폭력은 어쨌든 무조건 나쁜 것이잖아요. 그 전에 상황이 어찌됐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자꾸 맞을 짓을 했겠지. 메갈은 좀 맞아야 돼. 폭력에 대한 어떤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도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그게 여성을 향했을 때 예를 들면 그 전에 이제 그 살인 사건이 있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했잖아요. 네, PC방 살인 네네. 근데 여성이 물론 이제 살인 사건은 아니었지만 이런 큰 폭행을 당했을 때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피해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남성들이 굉장히 남성 피해자에게만 굉장히 선택적으로 공감을 하고 여성이 피해자였을 때에는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뭘 했겠지라고 자꾸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수혁 사건 때 여러 방송에서 그런 질문들을 좀 받았어요. 인터뷰 같은 것도 받고. 근데 이것을 대하는 저 말고 다른 남성 진행자들이나 패널들의 태도가 어떠냐면
지금 남성들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여성들의 실수로 계단에서 넘어졌다 그러는데 이걸 이렇게 뭐 폭력이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가 있는 거예요. 이미 여성 피해자의 반대쪽에 서서 이 사건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 욕설 영상들이 좀 등장했었을 때 그게 훨씬 더 심했던 것 같고, 제가 뭐 라디오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을 진행했었을 때도 물론 녹음에 나왔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그냥 중간 쉬는 시간에 갑자기 분명히 그 여성들은 합의금을 노리고 그렇게 한 것일 것이다. 그러면서 분명히 경찰 조사 안 나갈 거고 아마 합의금을 요구할 것이다. 막 이런 얘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남성들끼리 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수영 사건 딱 터지자마자 제가 한 게 뭐냐면 호신용 스프레이를 사는 거였거든요. 이때 계속 하나 사야지 생각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 사고 있었는데 그 보도 딱 나오는 순간 이젠 정말 사야 할 때라고 해서 호신용 스프레이를 샀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로서 그렇게 살면서도 이런 사건을 보면 바로 제가 보이는 반응은 호신용 스프레이 사는 건데 어떤 남자들은 편하게 앉아가지고 왈가왈부하면서 이렇게 글 쓰고 비평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이미 이제 존재하는 차이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